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자들은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무서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생사라 가운데 우리의 맡긴 사명, 우리가 각자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초월해서 우리는 천년왕국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위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천년왕국 들어가서 모두 왕과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 말씀은 하느님의 방출의 법칙을 잘 지킵시다. 하늘의 법칙이 3개 있습니다. 전문에 관해서는 방출의 법칙과 또 그리고 심는 법칙, 수학의 법칙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방출의 법칙을 보겠습니다. 본문 9절로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한 바 제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기록한 바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의가 영원토록 우리 함께 있다겠어요. 우리 그래서 내가 뭐가 좀 재물이 있어서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나눠준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도움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유함으로 가는 척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범위 내에서 한도 내에서 줄 수 있는 걸 자꾸 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거라도 기쁨으로 뭐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주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고 다 보신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그리고 또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11장 25절의 말씀. 이것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헤아림으로 너를 헤아리라 그랬습니다. 헤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뭔가 남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약간이라도 남이 있어서 더 있어서 그런 거죠. 그때가 좋은 거라는 거죠. 그때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출하는 것이 바로 더 크게 보답을 받는다는 뜻이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면 주님이시기 주님 다 보고 계신 거죠. 이렇게 심령 하나를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축복하신 걸 보게 됩니다. 국제투자업계의 그 현자라 불리고 있는 그런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분은 정말 투자의 귀재이고 현자입니다. 경제법칙에 대해서 정말 뛰어난 사람이죠. 세계에서 알려져 있죠. 그 워렌 버핏은 어느 날 여러 해 전에 475억 달러, 그리고 우리나라 돈이 한 62조 원 정도 되는 돈을 빌 게이트의 그 선교단체, 자선단체에 기부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빌 게이트가 전 세계 에이즈 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엄청난 연구주의와 어떤 돈이 들어가는데 그게 기부했다는 거죠. 그걸 자기 대신에 퇴치하고 있으니까 그 선교단체에 자기가 자선선교단체에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좀 그 하나보다도 엄청난 것이죠. 미국에 내리면 좀 대단한 부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뜻이 올바르게 해서는 돈을 써도 정말 벌기도 잘 벌지만은 잘 쓰는 이렇게 정말 대단하게 쓰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멋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느냐? 한 번 그 지인이 그 워렌 버핏 집에 가봤는데 초대받아 가봤는데 뭐 거창한 수영장이 달리고 뭐 거창한 상기 집안에 사는 뭐 예를 들어서 비버리 힐즈 같은 데는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이 사는 중산층 사는 집에 살더래요. 동네가 그렇더래요. 가보니까 담도 없는 거 보통 중산층 집이 담이 없잖아요. 잔디만 이렇게 있고 다 집에 담이 없죠. 여기는 미국에는. 그럼 그냥 보통 잔디밭이고 보통 가정집이에요. 그래서 초대 들어가 보니까 그냥 러비에 그냥 보니까 뭐 그냥 우리가 대충 말하고 되죠. 보니까 낡은 TV 한 대 딱 있더래요. 가구도 없더래요. 보니까 아주 검소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집이 잘못 돌아갈 정도로 그만큼 검소하게 사는데 돈은 저축했다가 정말 필요한 데 탁탁 쓰는 거죠. 엄청나게 쓰는 거죠. 우리 워렌 버핏 할 말도 보니까 그분은 누가 만나서 대화하는 거를 이제 입찰을 해서 팔아요. 근데 보통 최소한 수천만 원. 이번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1억 몇천만 원 받았더라고 보니까요. 입찰 경매에서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1억 몇천만 원 쓰는 거죠. 10몇만 달러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점심 먹고 한 2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경제법칙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는 끝날 때는 되게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인용해 준대요. 이렇게. 그분은 개신교도가 아니니까 아마 내가 보기에는 구약의 말씀 줄 겁니다. 뭐 잠언서라든가 무슨 뭐 신명기 말씀 이런 걸 좋은 말씀을 주겠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기억에 딱 맞는 그 말씀을 딱 이렇게 보태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하면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아주 정말 대단한 어떤 그 현자다운 그런 모습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크게 하는 분들이 그분을 만나라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만큼 보면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방출의 법칙, 정말로 우리가 뭘 이제 남에게 구제를 베풀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더 크게 자기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씨앗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방출법 잘 지켜주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는 법칙을 지킵시다. 심는 법칙이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당연한 말씀이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인색하게 하지 말고 즐겨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제 심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의 5절도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씨를 뿌릴 때 괴로움이 있고 날씨도 없고 정말 자기가 먹지 않고 씨를 뿌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어렵더라도 씨를 뿌려야지 그 수확이 돼야지 몇백 배로 커지는 거니까 주님의 은총으로. 그리고 그걸 씨를 뿌릴 때 정말로 어렵게 고난스럽지만 그걸 눈물을 뿌리고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을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보면은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심는 원칙이, 심는 법칙이 중요하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적으로도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보면은 과거에 그 일제 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산업도 별로 없고 농토 없는 사람 일할 거리도 없고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일을 구하러 외국으로 나갔는데 특히 미국으로 많이 갔다고 합니다. 미국 하와이의 그 사탕수수밭으로. 그게 뭐 그야말로 농노나 다름없는 거죠. 그 땡볕에, 그 아열대 지방이니까 더럽잖아요. 땡볕에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사병으로 막 쓰러져 죽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걸 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좋아서 가는 거죠. 이렇게 취업하러 간 거죠. 가서 뭐 수만 명이 갔다 그래요. 그래 가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고된 일을 하고 돈을 좀 벌고 이랬는데 그래서 고향이 또 부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랬는데 거기 이승만 대통령이 가끔 오셔서 이렇게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게 농군들이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저녁에 교회, 한인교회에 와서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참석했다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연설을 하고 했는데 우리 조국을 구해야 된다. 일제 때 이렇게 우리가 억압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업자보다 나라가 아니다. 빨리 우리 해방돼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헌금을 보내자. 이렇게 그랬는데 이 이승만 박사님이 그 당시에도 그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이었죠. 부주석은 이제 김구 박사가 현장에 계셨고, 그리고 이승만 주석은 워싱턴에서 이제 그 국제적인 일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와이를 자주 가셨대요,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미국 전역을 돌면서, 우리나라는 해방돼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하와이도 자주 갔다니 그 교포들 제일 많이 사니까, 그래 갔다는 겁니다. 그래 가서 하면은 돈을 보내는데, 그야말로 눈물을 씹는 거하고 똑같아요. 많이 받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뭐, 옷에 돈 한 100만 원 받아 칩시다. 40% 가격을 냈다고 그래요. 이 고구로 보내는 거, 상임식으로 보내는 운영자금으로. 그래서 독립군 뭐 경비대고 이런 거죠.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만주의 독립군들 뭐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지금 무기가 필요하다가 무기를 사라고 돈 보내기도 하고, 또 그것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경비도 보내주고 이런데 다 본인들은 검소에 살던 거죠. 김구 박사를 누가 만나보니까요, 상해 가보니까 정말 간단히 먹더래요. 뭐 간장, 뭐 김치, 뭐 된장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반찬도 간단하게 해서 보리밥에서 먹더랍니다. 정말 간단하게 먹더래요. 그만 아껴가 한 푼도 아껴가지고 그래서 만주에 보내고 이랬다는 거죠. 또 이승만 대통령도 뭐 아주 정말 검소하게 살았죠. 그렇게 해서 다 보냈다는 거죠. 그 돈을 또 그렇게 오는 줄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만주에서 그 우리 의병들, 우리 그 독립군들이 거기서 독립운동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청산리 대첩 같은 것도 김좌진 장군이 거기서 수만 명의 일본 군인들과 싸워서 수천 명 군대가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체코제 이 소총을 쏘았다는데 AK 소총, 그게 그 당시 제일 성능이 좋았거든요. 백불백중이 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연습을 해서 그걸 사서 보급을 했대요. 그러니까 다 그런 작업에서 들어왔던 거죠.
한국에는 그게 있었던 사람이 경주에 그 최부자가 있었죠. 3부자로 3대로 내렸던 부자인데 전 부자는 3대 가기 어렵다는데 그 3대가 내려왔어요. 근데 그분은 이 김주석 이제 여기에 김구 박사님이 이제 거기서 좀 보내달라고 이래 편지를 보내면은 그때 보내드렸다는 거죠. 이렇게 그 이제 운만청 백호란 선생이 이제 백호란 분이 이제 그 상임정부의 간부였는데 그분에 가서 이제 돈을 운반했다는 거죠. 다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제 김구 박사님 한 번 만났대요. 감사하다가 인사차 만나가지고 장부를 보여줬대요. 자, 이렇게 해서 당신이 돈을 보냈는데 내가 10,000원 보내다면 당신 20,000원 보내줬다. 너무 고마웠다. 그런 거죠. 이제 이 10,000원이 요새 돈을 하면 내가 보기에는 아마 1대 10,000원 될 겁니다. 1원이 한 10,000원 정도 될 거예요. 10,000원 보내면 1억을 보내달라 그러면 당 2억을 보내줬다는 거죠. 20,000원 보내달라면 40,000원 보내줬다는 거죠. 어떻게 많이 보낼 수 있었느냐고. 참 보내주기 어려울 텐데 아무리 만수권이라 하지만 그러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이 최부자는 분은 내가 10,000원 보내는 거야. 10,000원을 딱 주면은 이 운만측은 뭐 하느냐는 거죠. 운만측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 돈 쓸 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 2배를 줬다는 거야, 돈을. 혹시 이제 10,000원 해서 10,000원 주면 되는데 이분이 좀 쓸 게 있을 테니까 20,000원 줘서 뭐 반이 들어가더라도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2배를 항상 줬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걸 보면은 이 또 유명한 백호 선생이라는 분 한 푼도 땡기지 않았어요. 그대로 20,000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 놀랐다는 겁니다. 최부자도 놀라고 김구 박사도 놀라고 이렇게 많이 버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최부자도 그 돈이 반만 들어가도 고맙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다 들어가느냐. 백호 선생도 참 정직한 분이다.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립되는 데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로 씌어서 뿌린 것 드리는 거예요. 자기 희생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참 눈물겨운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다가 13번 죽어간 사람 많은데 그 40% 임금을 대서 40%는 거의 다 뗀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 그 먹고 살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돈 벌러 가서 하는데 가족이 좀 보내주지 뭘 먹고 살겠어요. 그야말로 조금 못 필요 사는 거죠. 최선 사는 거죠. 그러면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보냈다는 거죠. 참 그게 참 그 눈물이 그 어떤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의 그 감사한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들, 또 경주 최부자 만석권, 또 김구 박사, 이승만 박사 이런 분들이 헌신적으로 나라를 살려고 했고, 또 청산에 대해서 김전 장군 어떻습니까? 그 산에서 자면서 얼마나 추웠겠어요, 만주월판에. 그러면서 그냥 독립을 위해서 정말 헌신 봉사한 거죠. 가족 다 떠나가지고 또 잡히면 그 가족들은 다 쪽에 잡히면 또 총살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라가 이렇게 버틴 것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역사를 배워보면 정말 그런 거 보면 저도 참 감동적으로 봤는데 요새 가만 보면요. 우리 박해했던 일본, 중국도 많이 우리 그때 뭐 그 이후로 최근에 와서 많이 우리 박해하잖아요. 공산주의 한다면서.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요. 공산주의에 잡혀가지고 중국도 어려워가고 있고 그 지금 뭐 100년 만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오고 서천 지방에 또 엄청 그 지진이 큰 게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산사 때문에 그 터지기 직전까지 돼요, 지금. 그 터지면 뭐 5, 6억 죽을 거랍니다, 지금. 엄청난 피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그래도 일본도요, 지진과 태풍이 100년 만에 세게 와가지고 우리는 그 별로 안 오잖아요. 조금밖에 안 오잖아요. 또 알맞게 오잖아요, 우리 알맞게. 비가 오는데 하더니 또 그치고 또 비가 오고 그치고 이렇게 가지고 우리는 알맞게 오잖아요. 그쪽은 지금 내리 계속 좀 지진과 지금 화산도 막 터지고 이게 엄청 태풍이 와서 지금 뭐 엄청 고통 속에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에 가서 산다고 지금 이런 이야기가 일본에 막 돌고 있답니다, 지금. 그게 얼마나 참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70여 년간 그런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 이제 일제 때까지 한 100년 이상 가까이 살아왔는데 한 1세기를 고생을 하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다 우리 선조들이 눈물로 씨를 뿌린 것 때문에 기쁨을 다늘 그돈 땅에 들어갑니다. 요새와지를 보면은 그 바이든이 드디어 한국에 이번에 와서 보고 핵무기를 한국에서 무장해도 좋다고 인정했잖아요. 미국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남은 다 형식 절차들이에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한국 가져야 되겠다. 북한이 너무 위험천만하니까 중국도 그렇고 이건 막아내는 거는 미국 혼자 어려우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한국이 핵무장하면 되겠다. 마침 우파 정부 들어왔으니까 좌파 정부는 건 안 할 거예요. 우파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딱 미국과 정치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 놓고 우리 도와주겠다 그러고 일본은 안 되겠다. 일본은 아무래도 좀 위험하다 해서 안 준다는 거죠. 왜 이렇게 옛날부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또 평화부상 핵무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딱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개발된 게 한국 70여 년간 긴장 태세로 왔기 때문에 여추지 않고 계속 전쟁에 대비해 왔기 때문에 뭐 비행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이제 미사일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자주포도 그렇고 많이 개발됐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300만 명의 예비군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전시체제로 왔기 때문에 휴전이니까 전시체제죠. 종전이 아니니까 긴장을 풀지 않고 계속했기 때문에 다 훈련받은 아주 잘 숙련된 그런 이제 우리 병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큰 재산이죠. 그래서 한국의 든든한 벽이라면서 미국이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 WSO 같은데 가입시켰다는 겁니까? 지금 안보 체제가 갖춘 이게 너무 취약해서 위원이 좀 유명무실하니까 이념 대립 때문에 도대체 공산주의에 가는 거는 전혀 통과되지 않는 거예요. 안보회사에서.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불법으로 해야 되는데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이 반대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만한 거다 이거. 돈은 돈대로 많이 나가는데 이거 뭐 이 사람 하나 돼서 WSO를 창설해서 그게 한국을 안보 국가로 넣는다는 아니고 뉴스 나라 들어가는데 일본은 빠져요. 중국도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우리가 그야말로 실질적인 자유전국 전체의 안보 이사니까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안전기구니까 대단한 겁니다. 이거 바로 유엔 본부의 상임사국보다 더 센 겁니다. 그거는 인용해 가는 건 전 해결을 못 하거든. 이거는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서방 체제에서 공산주의는 뭐 특히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을 보는 거죠. 그게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번도 6월 19일 윤통이 6월 19일 날 이제 나토로 방문하면은 스페인에서 뭐 열린다는데 가면은 이번 나토의 그 정회원처럼 될 겁니다. 그러면요. 중국과 러시아와 공산주의를 딱 토의한 상태가 된다고 이게. 딱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강력한 어떤 동맹의 어떤 권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체제에서 나가다 보니까요. 그래 중국은 지금 한국을 먹을까 지금 한국을 공격할까 지금 대만을 공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한국은 공격 어려울 것이고 또 북한도 일단 버티고 있으니까 그 대만을 공격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 대만에 TSMC가 도저히 감옥에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TSMC 본부를 갖다가 한국으로 옮기려고 지금 회장 결정을 내렸대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국에 먹히기 싫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앞으로 어마어마한 반도체 경쟁이 있는데 아무리 세계 최고는 한국에 있으니까 삼성에 있으니까 같이 있어 인프라로 그게 깔려 있으니까 노동하는 아주 고급 임직원을 갖다가 우리 구하기도 좋고 같이 또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새는 기업들도요 애국적인 자원보다는 기업 자체가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런 거 특히나 공산주의 들어가면 나라가 망하니까 그걸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 회장이 원화격이죠. 회장이 한국을 가기로 결정했다고 이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요? 원래 일본에 가고 됐어요. 일본에 안 가는 게 좋겠다 결정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딜에 쏘갔대요. 뭔가를. 그래서 일본을 제끼고 한국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게 참 이것도 큰 복이죠. 그럼 반도체에 관한 삼성과 이게 TSMC와 그 메모리 비메모리 전부 다 한국 최고가 되는 거예요. 다 한국 기업이 되는 거예요. 정치를 보면 뭐 인민요청에서 귀화해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본사를 이게 둔다는 거죠. 이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신 거 아니겠느냐. 오랫동안 심은 열매를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한국이 잘 되도록 지금 축복하신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로 세우고 있다고 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전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보게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걸 통해서 선교사을 이루라고 좀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가려보면서 이제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일반 계시도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드디어 때가 돼 가까워오는 것 같아요. 남북 자유마트도 기대해서 빨리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 차례에서 나가면은 이 북한이 멱을 못 쓰게 되니까 행보만 갖추면요 2년 그렇게 결결 내리고 지금 이미 준비 들어갔을 겁니다. 그 들어가면요 나머지 형식적으로 MPT 탈퇴하고 이런 거는 뭐 형적인 거 되니까 다 조건을 갖췄으니까 그 나가면요 이미 2년이면 몇천 개 할 수 있대. 한 5천 개 해줄 수 있대요. 5천 개. 우리는 워낙 이 공장 캐파시티가 좋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죠. 그러면요 중국도 이제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사일 실력이 좋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배워온 것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감당 못하는 러시아 그 극초음속에 미사일 개발한 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건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소문없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노태우 정부 때 30달러 빌려준 거에 대해서 기술을 이전받았기 때문에 다 갖고 있다. 이번 또 소련 과학자 러시아에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잘한 겁니다. 러시아에 들어온 비자를 입국 비자를 자유로 해놔버렸어요. 한국이. 미국 같이 해놨다는 거. 그게 뭐냐니까 이런 거 다 내다본 거죠. 공산주의가 견디지 못하는 과학자들은 다 넘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많이 넘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기술을 개발해서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러시아는 안 되겠다 본 거죠. 그 세계적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한국에 오는 게 제일 낫다. 미국 가기 너무 나쁘시고,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 그냥 어떤 평화 일으키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거죠. 또 한국과는 비교적 러시아는 아직까지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일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미국이나 러시아나 그렇게 감정 안 상했고, 또 서방 세계 전체에도 우리가 인심을 얻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반 계획으로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앞으로 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수학의 법칙을 지킵시다. 수학의 법칙. 그러니까 이제 방처리 법칙. 두 번째는 심는 법칙. 하나님의 수학 법칙 세 번째입니다. 수학 법칙은 뭐냐면은 제일 먼저 그 말씀을 보면은요. 10절입니다. 본문 10절. 10절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씨를 심는데 첫 번째는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정성을 내 갖고 와야 됩니다. 노력이 많이 필요한 거죠.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 물을 주기도 하고 거름을 주기도 하고 매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그 씨앗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농사 짓는 사람이 굉장히 부지런 100가지의 뭐가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부지런합니까요? 사실 이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이 바쁘다는 건 그 비교가 안 됩니다. 농사하는 사람들 비가 올 때 우린 쉬는 게 아니라 비가 올 때 가서 일을 한다니까요. 이분도 그러대요. 비가 올 때 가물었던 데 가서 일을 하더라고 보니까 편장 맞으면서 하더라고. 그래야 되니까 빨리빨리 심어야 되니까. 그만큼 보면은 농꾼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좋은 씨를 심어야 되고 잘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옥수 하나를 심으면은 400개에서 한 500개 나오는 거 아닙니까? 400개에서 500개를 주신다 주님께서요. 씨앗의 법칙에서 심는 수학의 법칙에서. 그렇게 주님은 은혜스러운 주님이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할 때 그렇게 잘 후수할 거두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신명기 1장 11절도 그렇습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니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1000배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아까 옥수 하나 심으면 400곱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씌우면 1000배 복을 주는 겁니다. 엄청난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이제 선교의 사명 이루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영국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독일도 일어났으니까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많이 복음 전했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은 미주 대륙 많이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한국은 아시아 선교 사명을 한국이 분이 받았습니다. 같은 동양인이니까 옐로죠. 우리가 그걸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드디어 그걸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민족을 좀 세우시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여러 면에서 정치적으로 여러 면에서 리더십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찬탈해 먹으려고 했던 중국이나 동북공정에서 우리 문화를 뺏어가고 문명을 뺏어가려고 했던 중국이나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도덕질에서 독도도 저거라고 하는 이게 다 허당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요 최근에 드러난 한국이 뭐 공격을 워낙 당했으니까 우리는 뭐 반대했지만은 우리 말도 안 되는 독성 우리 거니까. 그런데 최근에 다 나타났어요. 그 프랑스의 고지도예요. 150년 고지도에 대한민국과 일본의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나라가 이런 색깔로 되어 있어요. 대마도도 우리 거로 되어 있어요. 독도도 우리 거고. 딱 그 드러놓고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지도도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요. 오래된 지도에.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국제재판소에 걸기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아직 안 걸고 있어요. WTO가 되고 나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WTO 지금 창립한다고 되지만 창립 정식 된 건 아니거든. 곧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안보의사에 제 안전기구에 들어가서 상임위원회가 딱 되면 다르잖아요, 벌써. 권세가 다르잖아요. 그때도 안 넣습니다. 이렇게 참아왔으니까. 대마도 지금 보면요, 우리 교포들 많이 산대요. 그리고 대마도의 수입에, 관광 수입인데 90% 한국에서 간대요. 대마도가요, 부산서 육안으로 보입니다, 날씨 좋은 날은. 대마도도 봤어요. 부산 우리 한 1년 살았으니까. 날씨 좋은 날은 딱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보이고요, 한국에서 50k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일본선 150km거든요. 여기 우리 건데, 세종대왕 다 대마도 벼슬아치 내버렸잖아요. 이거 지사를 갖다가. 그런데 이걸 저거라고 해가 2차 대전 때 직후에 뺏어가서 저거라고 누른 거죠. 독도 저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꼼짝 못하게 있는 게 오가사와라는 태평양 섬이 있는데 그래서 무인도에 있어요. 무인도. 그걸 이제 미국이 좀 군사기지 만들려고 그것을 주인이 없으니까 잡았대요. 그런데 그거를 일본이 그거 우리 거야. 그러면서 미국 그 군사기지 못 줘. 같은 동맹인데도 불구하고 욕심 부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게 일본 아까 얘기했던 그 프랑스 어떤 150년 지도에 그게 나와 있대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일본 표시 비슷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미국이 꼼짝 못하고 줬대요, 그냥. 무인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잘못됐는데 하여튼 그 줬대요. 그래서 미국이 꼼짝 못하고 그냥 일본 걸 하라고 줬대요. 그래서 미국이 감정이 상했죠. 근데 이번에 그 지도에 의해서 똑같이 써먹었던 그 지도에 의해서 대마도와 독도가 한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일본이 큰일 난 거예요. 우리가 걸기만 이기는 거예요. 그 위에서 미국이 뺏겼으니까 그 미국이 얼마나 감정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는 보세요. 이게 다 우리가 전화해보고 있단다니까요. 여기 보면요. 그것도 들을 것이고 이러다면요. 대한민국이 정말 삽니다. 엄청난 우리가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게 우리가 모여서 이제 성교성을 감당하려고 우리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11년 전에 신대제국서 예언한 게 기억이 납니다. 2011년 6월 15일입니다. 지금부터 딱만 11년 전인데 그때 우리가 평양 부근의 산에 큰 교회를 짓고 전국에 기도 운동을 벌일 것이고 많은 성경선을 줘서 파견하려고 했어요. 그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때가 가까워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아직 우리 교회는 미약하지만 앞으로 중에서 보실 믿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서 크게 날 걸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어떻든 지금 저는 그 예언을 믿습니다. 그 신주가 보통 예언가가 아니니까 각 나라의 원수들한테 예언하고 그대로 다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에 대해서 예언하신 바 내가 그냥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언대로 나온 거죠. 그리고 그 기록 딱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을 대라고 저는 매일 새벽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인지 모르는데 지금 남북한 자유공화통일이 전 10년까지 되라고 하지만 더 빨리 당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뭔가 준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국에 기도운동을 벌여야 되고 우리 교단이 사역을 준비해서 용사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시아로 파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지금 굉장히 앞서가잖아요. 최근에 뭐 영화도 보니까 황송한 영화가 이번에 감독상 받고 또 뭡니까 나무조연상 다 받았더라고요. 부르카라는 건 제가 가봤어요. 우리 사모하고 들어봤는데 자 보셨습니까 한번? 바쁘셔도 한 번씩 보십시오. 부르카도 상당히 잘 됐더라 영화가요. 돈도 몇 푼 들어간 영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불란서 영화 보는 기분이에요. 미국 영화나 만나서 두지고 싸우고 뭐 이렇게 뭐 갤리포 나와서 총 쏘고 죽이고 이런 거 이제 서부 활극 아닙니까? 본 내용은 그런 거 없어. 근데 불란서 영화들이 문학적으로 수준이 높은 거거든요. 그런 성격을 갖추고 있어요. 수준이 굉장히 높은 영화야. 그래서 보면서 그 내막 흐르는 게 굉장히 수준. 그러면서 나라의 사회 질서 시키는 쪽으로 가면서 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영화 수준도 굉장히 높았다. 그러니까 작품이나 감독이나 이번에 감독상 또한 받았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문화 수준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바라보면은 우리나라가 참으로 전 세계에 각광을 받고 있고 리더십으로 인정받고 있는 게 그냥 모든 분야에 그런 거 다 BTS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경제면이나 정치나 문화나 영화나 심지어 영화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이런 모든 분들이 우리가 앞서가는 그리고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아버지요 이제 분야를 가고 있다. 이게 하나님 은혜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가까울 줄 믿습니다. 그날 대비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각자 영역에서 일을 하고 이 세 가지 부유함을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니까 옛날에 청빈 낙도를 그랬지만 우리나라 유교 사상 그런 게 있죠. 기독교는 유교 사상을 넘어서는 겁니다. 거룩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 다음에 또 요셉 전부 다 거룩한 부자, 다윗 거룩한 부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을 믿고 또 거룩한 부자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 방출의 법칙, 신명 법칙, 수학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이 거룩한 부자 되는 게 절대 안 보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룩한 부자가 되는 거죠. 그 대신에 많이 나눠주고 심고 또 열심히 가꾸고 수확도 많이 올리고 또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전 세계에서 벌어오면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얘들 수출하더라도 그냥 딜을 해서 그냥 돈 받아먹고 벌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산업에 가면 산업을 심어주는 거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누구의 구질을 베풀다 구질을 베풀기보다는 그 빵을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스스로 일할 수 있어 서로 벌고 기쁨으로 가는 거죠. 저희도 그랬어요. 과거에 봉종장 수출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40년 한 봉종 수출 그때는 한 게 그밖에 없었는데 할 때 미얀마 가서 했어요.
하면서 150만 달러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가면 그뭐 1000만 달러 넘을 거예요. 그런 거 만들려면 3개 세트를 해주는데 그때 우리가 한 겁니다. 60명 기술자 데려서 키워줬고 그 우리 기술자가 3명이 베테랑이 가서 조장마다 딱 중량부서에 맡아가지고 거기서 상주에서 또 계속 가르쳐주고 있고 그럼 대단한 기술자들입니까? 한 분 한 분이 은퇴한 자들도 한 50대인데 은퇴자들이면 대단한 기술가인 분이에요. 모든 면에서 그 분야에서는 하고 그리고 수출 시장도 이루어졌다니까요. 근데 그게 유럽이나 이쪽은 잘 안 됐어요. 코타 제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왔죠 이렇게. 한국에서 내수에 그 미얀마 제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샤스 남자 샤스는 뭐 여자 브라우스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만 들어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돈 벌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일어나니까요. 공장에 들어가니까 카피 뜨면 되잖아요.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기술자가 나오면 몇 년 하면 훌륭한 기술자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섬유 봉제 하나만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까다롭습니다. 그거. 근데 그거를 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품질을 만들고 거기에 근로자가 기술자가 세워지고 공장이 세워지고 경영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수출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게 섬유 경공 시장에서 하나하나 다른 분야까지 개발을 만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대신에 더 높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더 고도의 산업으로 옮겨가는 거죠. 반도체 뭐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조선 뭐 자동차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걸 가르쳤기 때문에 그분들이 끝나고 나면 다 좋아해요. 참 고맙다 그래요. 지금도 고맙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게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원하고 있었고 우리가 또 심어줘야지 장기적으로 그 나라와 거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회사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자세로 저희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종합상사들이 다 그랬을 것이고 다른 기업도 그랬을 것이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요. 한국의 10대 종합상사들은 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대우는 이름이 날아갔지만 그러나 그 했던 산업들은 다 살아있어요. 무역 파트는 포스코로 갔죠. 포스코에서 보면요. 그 종합상사의 그 정보력 이게 지사 같은 거 활용을 해가지고 전 세계 이 원자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북형해 놨어요. 많이 파악해 놨어요.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정보력이 전부 정보력이거든요. 어디에 철공이 뭐가 있으면 쫙 해가지고 그게 굉장한 힘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 모든 걸 파악하고 정보를 가지고 이제 집대성에서 또 본사에서 결정을 나누고 움직여 나가는 거죠. 아마 내가 각 회사가 다 비슷할 겁니다. 또 계속해서 막 움직였으니까 사람들이 요즘 멤버 있는 사람들이 이게 우리나라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 아주 굉장히 기틀을 마련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마지막 세대 참 아시아 선교를 해서 우리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방출의 법칙과 심는 법칙과 그래서 수학의 법칙을 깨닫고 우리가 그 크게 쓰임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예물드리도록 하겠습니다.